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얘기가 나와서 그거 이제 이어서 여쭤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2라운드가 이제 공천에서 맞부득하다 이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원장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 버틸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그것은 네.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절대 그건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한때는 좀 접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시는 네. 심평 변호사. 네네. 보십시오. 궁중 암투가 시작됐다라고 궁중 말씀하시는데. 암투가 시작되고 한동훈 견디지 못한다. 네. 견디지 못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박지원이 맨 먼저고 네. 그쪽의 멘트인 신 변호사도 얘기한 걸 보면은 저는 은발의 오줌둑이라니까요. 지금은 따뜻하게 가만히 있지만은 곧 터진다. 이게 절대 아물지 않아요. 왜 아물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요구를 거절할 네.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못한다. 못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가령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30% 초반이던데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은 50%가 넘어요. 이러면 사실 민심은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민심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겨요. 네. 거기에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여사는 민심을 배반하고 네. 나는 특검도 사과도 못한다. 그리고 내 휘하 검역관들을 공천해야 된다 하는 강한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 네. 90도로 인사하고 전용 열차 타고 오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가.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고 그런 뜻을 비쳤잖아요. 네, 그렇죠. 이수정 교수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건 못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봉합이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보세요.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내 말은 변함이 없다. 네.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한동훈의 변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척하는 걸까요? 그렇죠. 척이죠. 저는 볼 때는 척이라고 봐요. 그럼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변했습니까? 변해서 사과도 하고 특검도 합시다. 나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2년도 못된 대통령 네. 내외분이 비대위원장한테 지겠어요? 아직 3년 남았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너무 도치됐어. 도취됐다. 너무 빨랐어. 아, 아니 자기가 지방 다니면서 네. 나도 태양이다? 태양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대통령 측근들이 보니까 네. 저게 뭐야? 우리 대통령 놔두고 자기가 태양이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맞아가지고 이관섭 네. 비서실장이 가서 간두라.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타버리잖아요. 한동훈이 타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발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탄핵까지 당했는데 저는 탄핵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고발이 되면은 대통령은 공소권이 임기 동안에 없기 없죠. 때문에 이관섭 비서실장도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네. 이걸 탄압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실상 폭로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사실이 밝혀지면은 임기 후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발 민주당이 야무지게 해라 이거예요.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지 말고 야무지게 해야 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주 야무지게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고발한다. 이 고발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직 시점을 얘기를 안 해서 민주당에서. 해야죠. 즉각해야죠. 즉각적으로 해서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 이관섭 비서실장 그리고 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첫 그 타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는다. 당연히 입죠. 왜냐하면 자기가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다는. 물러가라고 하더라. 이건 자기는 검찰에 있을 때는 핸드폰 포렌식 못하게 그런 거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검사 아니에요. 나왔어요.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안 한다. 디올백 받은 것. 외신들한테 개망신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 대통령 실장 조사 안 받을 수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아니에요. 이제 법무장관도 아니야.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받아야죠. 거기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은 지금은 대통령을 못 부르지만은 3년 있다가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잘못한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그런 야당을 하던 국힘당한테 민주당이 무슨 자선 베풀 일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 순방권으로 이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이제 이 공식선상의 좀 모습을 지금 요새는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고. 근데 이제 순방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순방을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그거야 뭐 가야죠. 왜 안 가겠어. 대통령 영부인 있는데 대통령 혼자 딸랑 가면 그것도 국제적 망신이죠. 그렇게 가다 혼자 오시더라도 디올백 때문에 못 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털고 가야 돼요. 해야 돼.